좋은 득점을 만들었죠. 자, 노란 선수가 일단 띄웠는데요. 받쳐 올리는 실바. 자, 왼쪽에 자, 브로킹 뜹니다. 자, 마지막에는 밀어넣기 권민지. 팔꿈치 부상 때문에 전반기 라운드에 좀 힘들었던 그런 모습이었고, 이번에도 서브 득점 실바. 그렇습니다. 네, 서서 서브를 하고 있는데 무게감 있는 서브가 들어갔습니다. 자, 오히려 스탠딩 서브에서 이 서브 2득점을 뽑아내고 있는 오늘 경기예요. 연속 3득점. 자, 포크리치 어렵게 리시브 가담을 했는데요. 타이밍이 좋습니다. 직선 공략 메가바티 16대 19. 유가람의 목적 서브. 천이연타. 그렇죠. 잘 골라갔습니다. 또 위에 서브. 자, 지금도 밀렸습니다. 그리고 자, 빠르게 살리는 실바. 네트 플레이. 자, 또이가 3단등입니다. 가운데 찬스볼. 박은진을 묶고 오른쪽 살립니다. 자, 실바가 올리고. 자, 실바. 때리지를 못했어요. 박은진. 왼쪽인데요. 준비해야 돼요. 오세훈 브로킹. 네. 오세훈 선수가 아주 끝까지 쫓아가면서 좋은 브로킹을 만드는데 체력적인 부담을 딛고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51득점을 했고요. 오늘 경기도 1세트만 10득점. 왼쪽 뉴이어 브로킹 살립니다. 동점 갑니까? 갑니다. 성공입니다. 21대 21 동점. 자, 유효 브로킹이 중요해요. 좋은 서브였고요. 자, 높이가 좀 안 맞았죠? 반대교인데요. 오른쪽에 가르마케 성공. 막히는 실바. 22대 24. 빨리 떠주고. 자, 살리나요 노란. 마지막에 표성조. 네. 이거는 당연히 지금 노란 선수가 잡아야 되는 게 맞죠. 똑같은 상황이라면 노란 선수가 잡아주고 여면 선수가 토스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노란 선수가 쫓아가 봤습니다만 그대로 득점을 만드는 GS 칼텍스입니다. 표승주가 받고 포크리치 스파이크. 자, 오른쪽 가운데인데요. 네. 가운데 노리네요.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리스브 중요하죠? 받았어요. 마지막에 정호영 선수 세트를 끝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시즌을 만나보는 오세훈 선수예요. 목적 서브를 받고 있는 표성조. 자, 블로킹 타이밍 나쁘지 않았습니다. 견냅니다. 자, 그리고 띄우는 GS 칼텍스 높게 띄웠습니다. 노란 선수 어렵게 견디는데요. 오픈성 이번엔 사이드. 옆면선의 자치. 재치 있는 플레이가 나와. 일단 건드려주는 첫 번째 터치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GS 칼텍스가 전략적으로 좀 보완을 해가면서 경기를 풀고 있는데요. 이 서브 좋아요. 노란 선수 오른쪽 네. 터치아웃 됐네요. 오른쪽에 반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서브 득점. 오늘 경기도 서브 득점의 신은지 선수입니다. 들어와서 그냥 나가면 섭섭할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대도 서브 3득점이었는데요. 이어지는 김미연 선수의 서브인데요. 이번 서브도 좋아요. 여면서 수비로 떠올랐고요. 정확히 가야 됩니다. 실바 받칩니다. 왼쪽 그렇죠. 강타 성공. 잘 쫓아갔습니다. 반대로 한 개 정도 낮아진 느낌도 좀 있는데요. 서브 좋았죠. 베트남 출신의 또이. 좋은 디그가 나와야 됩니다. 이번엔 좋은 연결. 퀵어퍼. 아하. 네, 실바 선수가 더 아쉽겠는데요. 유소연의 서브. 뒤로 가나요? 세트를 끝낼 수가 있습니까? 김미연의 브로킹. 김미연 선수가 2개 브로킹이 있는데 다 메가 선수 골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네. 24대 24 동점. 유소연의 서브. 중앙. 네. 정호영. 다시 25대 24를 만들었습니다. 옆에서의 서브예요. 견딜 수가 있을까요? 실바가 견딥니까? 브라카웃을 만듭니다. GS 칼텍스에게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넘어왔습니다. 자, 길어. 또이 득점, 역점. 보실까요? 자, 주저앉았고 마지막에 맞습니다. 오세훈의 서브. 노란! 이번 세트는 GS 칼텍스예요. 점수 14대 11. 이번엔 좋은 리스브로 자 서브를 봉쇄를 했는데요. 왼쪽 서성조
유서연 뒤로. 점백셋. 자, 너무 잘 맞죠? 자, 메가와트를 집중 견제하고 있어요. 야, 됐습니다. 서승주가 공격으로 분위기를 넘깁니다. 네, 결정을 잘했습니다. 14대17. 목적 서브였습니다. 박은진 선수 잘 틀었습니다. 방향을 틀었습니다. 보큐리치가 전적으로 복귀를 했고요. 리세브 됐습니다. 네, 블로킹! 이거예요. 오늘도 오세훈 선수 블로킹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위에서 잡아주고 있고요. 메가바티 터치아웃. 3세트 21대16. 플러터 목적 서브 넘어가죠. 놓치지 않고 있는 조호영 선수입니다. 이런 날은 참 속이 부글부글한 그런 날이겠어요. 네. 아, 노란 선수 쫓아가는데 그대로 3단 넘겼습니다. 연면선이 3단 넘겼습니다. 가운데를 묶고 오른쪽 때립니다. 성공입니다. 확실한 옵션입니다. 본능인 것 같아요. 19대24.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실바 득점. 오, 기분 좋은 서브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고, 자, 점수 차가 많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많이 가까이 쫓아갔습니다. 완전한 꼭지점에 꽂히는 실바. 짜릿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충분히 올려줘서 유효 브로킹이 돼줘야 자, 됩니다. 이번엔 5번 자리 쪽으로 좋은 서브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실바가 받았어요. 때립니까? 때려야죠. 아, 과감하게 때렸는데 메가마틱에 걸리네요. 서브가 좋은 김미연 선수의 서브입니다. 강 서브 들어왔습니다. 자, 리스브 견디고 메가마틱 스파이크. 브라카웃 되면서 25대21로 다른 경기보다 박원진이나 조고영 선수의 이제 볼 때리는 점유율 자체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살립니다. 다시. 자, 김미연 선수가 살렸습니다. 직선. 한번 던져립니다. 대각선입니다. 한 번 또 넘어왔습니다. 또 줄 수 있을까요? 또 줍니다. 세 번째 공격은요. 3세번 성공. 실바. 점수 13대11. 자, 백세이 석공. 유소연 선수가 살렸습니다. 이번 공격은요. 터치아웃 됐습니다. 지질 실바의 연속 득점. 지금이야말로 높이의 위력을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정관장의 높이가 상당히 좀 좋아졌거든요. 왼쪽에 연면선 쪽으로. 자, 일단 살렸습니다. 보큐리치 살리는 요가라. 하지만 붙습니다. 자, 오케이. 마지막에 리바운드 플레이 왼쪽인가요? 아, 정면 대결 하네요. 정면 대결 합니다. 실바가 가위바위보 이깁니다. 오세훈의 서브. 자, 거의 회전이 없는 서브를 넣었습니다. 메가바티 왼쪽. 실바와 또이의 블로킹입니다. 두 개째인가요? 그러니까요. 한 개만 더 하면 트리플 크라운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김미연 선수가 강한 서브를 노릴 수도 있어요. 자, 플러터 목적 서브로 흔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3단 넘게 올렸고 찬스볼. 김주원 실버. 경기는 파이널로 5세트로 갑니다. 자, 서로의 눈을 마주치면서 집중있기를 바라는 감독의 메시지. 성공이에요. 흐름이 바뀝니다. 분위기가 바뀝니다. 김미연. 새로운 팀에서 동지를 튼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필요할 때 점수를 오늘 경기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본인의 네 번째 팀 집중하면서 다시 한번 좋은 서브. 표성조 이성공. 자, 김미연이 받칩니다. 그리고 오른쪽 실버 득점. 굳이 꼭 경기를 잘하겠다는 의지 그대로 코트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기겠다는 생각. 네. 점수 7대6입니다. 김지원 센터. 오늘 범실 최소한 줄이고 있는데요. 자, 넘어왔죠. 실바 준비. 자, 준비를 마쳤습니다. 빠른 스윙. 커버. 이번엔 막히네요. 커버 안 됐어요. 오늘 북교리치 브로킹 5개를 잡았어요. 자, 김미영 길어요. 자, 튕깁니다. 아, 이거 자, 웬일이에요, 이거 집중력, 웬일이에요. 집중력. 3단 넘깁니다. 자, 실바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왼쪽. 올리고 안쪽으로. 성공이에요. 메가마티. 네. 신종일관 연면선의 서브 기회 때 기회가 열렸는데요. 한 손을 맞고 가운데로 잘라 들어옵니다. 실바 선수 추격하는 GS 칼텍스입니다. 충분히 준비가 돼 있으면 좋은 서브가 들어가겠죠? 자, 본인 서브의 힘은 연습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쳤고 밀렸습니다. 나갔습니다.
나갔습니다. 나갔습니다. 일단 흐름을 끊었거든요. 신은지의 자, 서브! 가야죠. 결정적인 순간에 서브점 신은지의 자, 이런 득점 하나는 평소하고는 다릅니다. 자, 나를 잘 알릴 수 있는 좋은 득점이 나왔고, 자, 언제든지 들어가면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배가 될 겁니다. 중앙에 박은진 그리고 부키리치 공격 옵션 많아요. 끝낼 수 있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정관장 팀 최다 연승입니다. 9연승에 어렵게 성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연승을 이어가는 데는 계속 길목이 쉽지만은 않은데 오늘 가장 어려운 경기도 잘 이겨내면서 연승을 이어갑니다. 네. 풀세트 접전 끝에 정관장이 팀 최다 9연승에 성공합니다. 메가 선수를 필두로 부키리치, 정호영, 박은진 선수까지 힘을 실은 덕분이었죠. 반면 GS칼텍스는 실바 선수만이 49득점 맹활약했지만 승점 한 점에 만족해 했습니다. 대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오효주입니다. 스페셜 V 함께할 스페셜 패밀리는 할 말은 하는 센 언니들이죠. 김유리 해설위원, KBS 박주미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과 함께 금요일 열린 경기 차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4라운드 여자부 경기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4라운드 출발과 동시에 지금 4경기 연속 풀세트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GS칼텍스와 정관장의 경기 역시 그랬습니다. 최종 결과는 정관장이 승리를 거두면서 팀 창단 최다 9연승을 완성했습니다. 네, 4라운드 여자부는 지금 5세트의 축복이 끝이 없잖아요. 이 경기 변수는 좀 부키리치 선수의 초반 부진이었는데 그 아쉬움을 미들블로커 선수들이 메꿔줬습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양날개에 위치한 메가와 부키리치 선수를 봐야 하니 상대 미들블로커와 맨투맨으로 만나야 하는 상황이라서 공격을 좀 막기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또 게다가 상대 미들블로커 두 선수는 또 장신의 국가대표 선수들이잖아요. 이 경기 정관장의 팀 블로킹은 16개인데 두 미들블로커 선수들이 9개를 만들어냈고 또 블로킹뿐 아니라 세트를 좀 따내야 되는 순간에 결정적으로 공격도 좀 더 기록을 해주면서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조은 선수 블로킹 5개 포함해서 15득점, 그리고 박은진 선수 블로킹 4개 포함해서 10득점 활약 속에 또 정관장은 팀 창단 첫 최다 연승 역사를 좀 새로 쓰게 됐습니다. 네, 정말 그야말로 창단 최다 연승, 구단에 또 새 역사를 쓰게 된 만큼 기분 좋은 날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풀세트 접전 끝에 9연승을 완성할 수 있었던 정관장인데요. 반대로 GS칼텍스는 그야말로 풀세트까지 경기를 끌고 가게 됐습니다. 흥국생명을 잡았던 직전 경기처럼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가운데 또 지난 아쉬움을 남겼던 장면도 있었습니다. 네, 세트 내내 좀 근소한 점수 차였잖아요. 맞아요. 서브 목적타에서 조금 다른 선택을 어땠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드는데 올 시즌 기록을 좀 살펴보면 GS칼텍스 상대로 리시브율이 표성주 선수가 26%, 노란 선수가 0%로 리베로인 노란 선수보다 표성주 선수가 좀 앞서고 있는데 약점을 좀 공략을 해서 상대 리시브를 좀 흔들었어야 했는데 이 경기를 보면 초반부터 표성주 선수를 상대로만 넣는 모습이 좀 많았고 또 표성주 선수가 후위에 있어서 공격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그쪽을 좀 공략을 했는데 네. 이러면 오히려 좀 다른 선수들이 훨씬 좀 때리기 쉬워지잖아요. 그리고 2세트의 마지막에 좀 오세훈 선수가 서브 에이스를 득점한 장면을 좀 보면 노란 선수 쪽인데 이 또 5세트 내내 좀 비등비등한 점수로 좀 이어졌던 경기고 또 GS 선수들이 서브감이 나쁘지 않았는데 좀 목적타의 변화를 줬다면 이 경기가 좀 다른 분위기로 좀 풀고 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네, 뭐 결과론이긴 합니다만 또 풀세트를 갔다는 건 GS칼텍스도 승리의 여지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뭐 사소한 포인트일 수는 있겠지만 좀 지난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기 전에 3라운드 MVP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3라운드 MVP의 주인공은 정관장의 메가 선수였죠.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라운드 MVP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된 건데요. 그야말로 최상의 컨디션 최고의 활약이었습니다. 공격, 퀵오픈, 오픈까지 모두 성공률 전체 1위에 오를 만큼 순도 높은 활약을 보여줬고 3라운드 전체 두 번째로 많은 득점을 기록하면서 양과 질 모두를 책임졌습니다. 이와 함께 팀은 라운드 전승을 거뒀고 구단 최다 연승 타이 기록까지 완성할 수 있었던 3라운드였습니다. 자신의 두 번째 라운드 MVP까지 기쁨도 활약도 메가급이었네요. 이게 집안 싸움이었어요.
네, 또 올 시즌 외국인 선수나 아시아커터 선수의 좀 부진이나 부상으로 좀 고민이 깊은 팀들이 많잖아요. 근데 정관장은 좀 든든할 것 같은데 기록적인 면에서 보면 좀 부키리치 선수보다는 앞서면서 또 개인 통산 2번째 MVP를 좀 차지했고요. 사실 메가 선수는 아시아커터 선수라기에는 외국인 선수 같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상의 좀 활약을 해주는데 지난 시즌엔 팀을 좀 7시즌 만에 본백으로 좀 이끌었고 또 올 시즌에는 팀 최다 연승을 좀 신기록을 견인하면서 팀 상승세를 좀 제대로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인터뷰에서 올 시즌 동갑내기 친구인 부키리치 선수와 별을 따는 게 목표라고 했는데 네. 과연 이 꾸준한 활약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4라운드 첫 경기 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연승을 이어가면서 라운드 MVP의 수상의 기쁨까지 더 높일 수 있었는데요. 메가 선수의 인터뷰 만나보시죠. 오늘 경기의 승리의 주역 메가와티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팀 최다 연승인 9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경기 승리 소감이 어떠신가요? Alhamdulillah tentunya senang, bersyukur juga bisa diberikan kemenangan. Terus ya meskipun hasilnya menurut aku kurang memuaskan juga kan, tapi alhamdulillah kita menang dan bertahan sampai akhir. Terima kasih teman-teman. 네, 신나서 이겨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서 다행이고 기쁩니다. 오늘 생각보다는 부키리치 선수의 성공률이 낮았잖아요. 그래서 본인에게 가는 그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체력 부분에서는 문제 없는 거죠? Sebenarnya oke-oke aja, cuma kadang aku kehilangan ritme. Dari awal pertandingan juga aku sedikit kayak kurang fokus dikit, kayak kehilangan ritme. Tapi aku bertahan sampai akhir. Aku percaya pada diriku, aku percaya sama teman-temanku karena bantu aku. 네, 처음에는 초반부터 사실은 리듬이 그렇게 맞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제 자신을 믿으면서 그리고 팀도 같이 믿으면서 그렇게 했더니 이제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표정이 좀 밝은 편인데 오늘 표정이 평소보다는 약간 좀 어두웠던 것 같은데 별 문제는 없으셨던 거죠? Nggak ada masalah juga, tapi menurut aku terlalu banyak mikir, jadinya aku sedikit nggak senyum, jadi lupa sama senyum, kayak gitu. 네,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집중 부분이나 이제 제 자신을 조금 잃은 것 같아서 네, 미소가 좀 덜 띄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뛰었을 때와 한국 온 이후에 그 배구 선수로서 달라진 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때로는 많은 분들이 알아보기도 하고 어떤 책임감도 굉장히 무거워졌지만 그거에 대한 마음가짐은 어떤지요? Sebenarnya aku nggak perlu mempermasalahkan kayak gitu kan. Seharusnya nggak usah jadi beban juga buat aku. Aku main aja, enjoy sama tim aku kayak gitu aja. 네, 그냥 즐겁게 최대한 경기를 즐기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깊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밝은 에너지가 지난 3라운드의 MVP로 또 이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경기 직전에 또 시상을 또 하기도 했고요. 상금 받으셨잖아요. 어디에 쓰실 계획이신지. Buat mama. 저희 엄마한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후반기 라운드 메가와티 선수의 각오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Aku harap lebih baik lagi dari hari ini, hari-hari sebelumnya. Aku harap kita bisa bermain bagus di setiap pertandingan. 오늘보다 전보다 더 잘하기를 바라겠고요. 앞에 남은 경기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컨디션이 뭐 생각했던 대로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에이스다운 면모를 보여줬던 메가 선수의 활약이었습니다. 덕분에 정관장이 또 9연승을 완성할 수 있었는데요. 추격자를 더 밀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자부 현재 순위 확인하겠습니다. 정관장이 승점 2점 챙기면서 3위 경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해갑니다. 승점 36점으로 4위를 승점 넉 점 차로 밀어낼 수 있었고요. 최하위 GS 칼텍스는 연승에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승점 1점 챙겼습니다. 바로 이어서 박주미 기자의 줌인 시간 만나보겠습니다. 새해 처음으로 줌인 해볼 주제는 그야말로 남자부 가장 핫한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전반기에 여자부 흥국생명의 연승 행진에 가려져 있었던 팀입니다. 현대캐피탈이 연승 행진을 하면서 단독 선두 질주 중이고 왕좌 탈환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심에는 허수봉 선수가 있습니다. 허수봉 선수가 국내 최고 선수라고 할 정도로 활약하고 있는데 허수봉 선수가 얼마나 활약하고 어떻게 지난 시즌보다 좀 달라졌는지 주민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허수봉 선수의 기록부터 볼까요? 네. 허수봉 선수의 개인 기록이 대단합니다. 이야. 네로라 하는 선수들
외국인 선수들 다 제치고 지금 1위 이렇게 보이시죠? 네. 공격에서 1위, 서브도 1위고 공격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후위 공격에서 탑3, 3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활약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시즌별 공격 성공률도 올 시즌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올 시즌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 아직 뭐 리그가 다 끝나진 않았지만 올 시즌 56%의 공격 성공률을 보이면서 매 시즌 거듭된 진화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지난해 11월 1일 KB 손해보험전에서는 공격 성공률이 무려 85%를 기록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3득점하고 83% 이러면 큰 의미를 두진 않지만 이 경기에서는 두 자릿수 득점하면서 83%의 공격 성공률을 보여서 정말 공격에선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그래서 제가 허수봉 선수는 왜 이렇게 활약을 하는지 전문가들 그리고 이전의 지도자들에게 좀 취재를 해봤거든요.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허수봉 선수가 지난 시즌보다 크게 달라진 게 없다라고 말을 해서 전 좀 놀랐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게 약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기는 한데요. 사실 이 허수봉 선수가 뭐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신인 드래프트에 나와서 뭐 1라운드 지명을 받을 만큼 그만큼 많은 관심을 모으고 기대감을 높이기에 충분했던 선수인 건 맞지만 시작부터 뭐 주축 선수였던 것도 아니고 뭐 또 최근까지도 뭔가 조금 아쉬움을 좀 남기면서 항상 그 발전 가능성에 대한 좀 초점을 뒀던 선수였던 것도 사실인데 사실 올 시즌만큼은 그야말로 뭐 결점 없는 선수로 거듭난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달라졌겠거니 했는데 원래 이 선수는 이 정도로 잘하는 선수라고 모두가 입을 모았습니다. 네. 그리고 달라진 게 딱 하나가 있다면 이 선수가 잘할 수 있게 속된 표현으로 판을 깔아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환경면이 이 선수가 잘할 수 있게 환경과 조건이 다 갖춰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극대화할 수 있게 자신의 능력치를 극대화할 수 있게 판이 깔라진 게 뭐냐. 제가 여쭤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태웅 전 현대캐피탈 감독 그리고 지금 현재 팀에서 같이 오랫동안 자신을 봐온 이 진순기 코치 말에 따르면 일단 허수봉 선수가 나서는 성격은 아닌데 올 시즌 주장을 맡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결 책임감이 생기면서 이 책임감이 선수단 전체도 아우르고 또 경기 코트에서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이 주장 완장의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그리고 이 책임감이 더해서 이 선수가 예년까지는 좀 시즌을 거듭할수록 물론 경력은 쌓였지만 포지션이 완벽하게 이 포지션이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워낙 다 잘하니까요. 네네. 아웃사이드 히터 그리고 아포짓도 하고 이렇게 다 오가면서 했는데 올 시즌에는 그래도 비교적 아웃사이드 히터로서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포지션 면에서도 좀 안정감이 있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하고 꼭 꼽는 이유, 꼽는 달라진 변화, 환경 외적인 변화에서는 이 선수들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예, 새로운 감독님이 부임하면서 팀 훈련 시스템이 조금 바뀌었는데 이전과 다르게 보통 우리가 시즌 들어가기 전에 비시즌 기간 동안에 체력도 극대화로 올리고 팀 플레이도 극대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비시즌을 오히려 좀 체력을 시즌 끝까지 다 부상 없이 할 수 있게 훈련 시스템을 좀 바꿨다고 해요. 좀 비교적 여유롭게. 네. 물론 훈련 강도는 강하다고 합니다. 훈련 강도가 약하진 않은데 훈련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냐 물어봤더니 보통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하게 되면 월, 화, 목, 금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차례씩 훈련을 하고 수요일 정도에만 하루 한 차례 훈련 이렇게 휴식 겸 훈련을 좀 횟수를 좀 줄이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현대캐피탈은 그렇지 않고 뭐 2, 3일에 한 번씩 휴식일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을 완전히 비시즌 기간에도 좀 비축할 수 있게 회복에 좀 집중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훈련 강도는 강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또 뭐 분석 시스템에 있어서도 뭐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분석을 이 팀은 이 감독님이 오시고 나서 상대 분석보다는 제가 너무 흥분해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네. 상대 분석보다는 사실 우리 팀 플레이를 어떻게 했는지를 분석을 많이 한다고요. 네. 그래서 매 경기가 끝나면 이 경기에서 왜 미들 블로커가 좀 못했지? 혹은 아웃사이드 히터들이 이 부분을 좀 잘해줘야 되는데 이런 분석을 통해서 훈련도 포지션별로 이렇게 훈련 횟수나 시간을 좀 늘리거나
뭐 줄이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선수가 잘할 수 있게 환경 면에서 다 판을 깔아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허수봉 선수가 올 시즌 잘하는 비결, 뭐 활약의 원동력을 또 박주미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일단 현재까지 뭐 주장으로서의 책임감, 포지션의 안정, 뭐 훈련 일정 이렇게 세 가지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김유리 해설위원은 또 선수 출신인 만큼 이런 요소들 가운데 정말 선수들의 뭐 기량 발전이나 뭐 안정감에 있어서 좀 가장 도움이 되는 포인트나 좀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부분이 어떤 겁니까? 저 굳이 하나를 뽑자면 네. 세 번째로 말씀해주신 휴식이랑 아하. 팀플레이 분석 같은데 네. 당연히 휴식을 잘 취하는 것도 뭐 운동의 하나여서 또 중요하기도 하고 또 우리 팀 플레이 분석을 많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우리 팀이 뭘 잘하는지 그리고 뭘 못하는지 분명 상대도 분석을 하고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준비해서 연습을 하고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팀이 더 탄탄해지고 나 자신이 더 탄탄해지는 그 자신감이 또 올 시즌의 활약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그야말로 이 허수봉 시대를 개척하고 또 나아가고 있는 허수봉 선수의 활약일 텐데요. 뭐 원동력이 또 있다고요? 또 이 선수를 빼놓을 수 없어요. 레오 선수가 와서 네. 든든한 동반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인데 레오 선수가 이 팀에 왔다는 게 확실히 이 허수봉 선수에게는 공격에서도 힘이 되고 수비에서도 힘이 된다고 네. 합니다. 어떤 식으로 좀 도움이 되냐 제가 물어봤더니 현재 국내 에이스 허수봉 선수 그리고 최고의 외국인 선수로 평가받는 레오 선수 두 선수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팀은 이 두 선수를 다 마크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레오 선수에 대한 상대 집중 견제나 마크, 블로킹 이런 것들이 오히려 레오 선수에게 쏠리면 허수봉 선수에게는 공간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레오 선수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공격에서도 훨씬 여유롭고 마음 놓고 편하게 때릴 수 있었고 수비에서도 덕을 좀 봤다고 하는데 네. 사실 이제 두 선수 레오 선수와 이제 허수봉 선수가 아웃사이드 히터잖아요. 리시브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레오 선수도 리시브 나름 잘하고 네. 허수봉 선수도 흔들릴 때도 있지만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시브를 내가 못 받아도 레오 선수가 받을 수 있다. 누구든 받을 수 있다라는 마음의 여유가 그리고 심적인 안정감이 굉장히 이 허수봉 선수가 정말 날개를 더 달아서 날아오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이 확실히 이 선수가 또 그 든든한 지원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앞서도 언급했지만 아포짓과 아웃사이드 히터를 좀 오갔잖아요. 네. 이런 경력도 있는 데다가 이 선수 블로킹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블로킹 면에서도 예전에 미들 블로커를 본 경험이 있어요. 네네. 2019 시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블로킹 면에서도 이제 자신감을 얻고 잘하니까 지금 자막으로도 나오지만 성공 개수, 세트당 개수가 0.356개. 그리고 성공률, 그러니까 점유율이 14%인데 성공률이 19%이면 이 선수가 팀 내에서 공격에서도 수비에서도 뭐 거의 올라운드 플레이로서 네네. 만점 활약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른감이 있지만 허수봉 선수가 리그 MVP를 올 시즌 끝나고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네. 그래서 또 현대캐피탈의 올 시즌 왕좌 탈환이 좀 가까워진 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간의 시간이 선수 개인적으로는 조금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본인을 위한 자산으로 뭐 생각을 하면서 또 주변의 많은 도움과 정성 속에 이렇게 허수봉 선수가 그야말로 리그를 대표하는 에이스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남자부에서는 국내 에이스가 확실하게 등장한 부분이 배구 팬으로서는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자부 얘기를 해보면 김연경 선수 다음으로는 이 차세대 에이스, 정말 확실한 국내 에이스의 등장이 조금은 더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또 김유리 해설위원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여기 일단 허수봉 선수의 칭찬을 한마디 하라고 해가지고 칭찬을 한마디 하면 이 선수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바로 입단을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선수가 벌써 이 국내 에이스가 되고 팀의 주축 선수가 되고 또 주장으로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또 모든 또 어린 선수들에게 많은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좋게 보이고 있고 여자부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팀에 아직 어리고 키 크고 좀 잘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은 좀 조급하게 보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주시면 좀 좋은 선수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뭐 김유리 해설위원의 이야기대로 뭐 조급하게 생각을 하기보다 저희가 좀 더 긴 호흡으로 더 넓은 시야로 이 여자부 에이스의 등장도 함께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허수봉 선수의 활약의 원동력을 되짚어 봤습니다. 새해 첫 시간부터 정말 딥하게 들어갔던 박주민 기자의 줌인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이 시간도 기대해 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남자부 경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힘으로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현대캐피탈이 우리카드를 상대로 11연승에 도전합니다. 천안 유관순 체육관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알리가 받고 이강원 블로킹 슈퍼. 지금 1대1 상황인데 강한 서브를 잘 받았고 퀵오픈. 박경민 잘 붙였어요. 황승빈 중앙 호흡 강타 레오. 허수봉의 서브로 경기가 이어집니다. 서브 득점. 이 재미난 부분이 상대 분위기를 좀 꺾는다고 할까요? 잘 받았습니다. 중앙 호위 공격. 다시 한번 호위 공격자 반칙이고요. 지금 그만큼 뭔가 심리적으로 좀 많이 위축이 돼 있는 상태의 알리입니다. 송명근의 리시브. 퀵오픈. 블록아웃 득점. 리시브 흔들립니다. 황승빈 레오 쪽으로. 블록아웃 득점. 내려와서 왼쪽으로 스파이크. 자, 손붙여 올랐는데요. 살렸고 강타. 블록아웃. 허수봉. 경기는 그림 같은 수비가 있었고 사실 예. 셋업이 늦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스캔을 올려주면서 허수봉의 마무리였습니다. 한태준. 네트에 걸리면서 1세트 현대캐피탈이 가져갑니다. 이 서브는 레오. 안쪽에 떨어집니다. 이제 레오는 V리그의 전설로 자리매김합니다. 2012년 처음 V리그에 등장해 어느덧 13년 7번째 시즌. 이제 레오가 뛰는 시간은 V리그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순간이 됩니다. 한태준 중앙 석공. 쉽지 않네요. 네. 이제 상대도 알거든요. 네. 측면이 안 되기 때문에. 잘 받았어요. 중앙호의 공격. 가로막혔고. 네. 서브가 워낙 잘 들어갔기 때문에 전유인 한성경이 넘어져 있었고요. 이승환 스파이크 막혀요. 황승빈의 블로킹 득점까지. 기세라는 부분이 정말 무서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네트 맞고 레오가 받습니다. 중앙호의 공격. 자, 잘 받았어요. 중요합니다. 스파이크. 아웃입니다. 황승빈 리시브 잘 됐고 송명근 살렸어요. 때리나요? 어렵게 넘어갑니다. 황승빈 어디로 줍니까? 다시 한번 레오입니다. 자, 한쪽은 실수 없이 몰아치고 강한 서브. 허수봉의 연결. 신펑 블록아웃 득점. 현대캐피탈이 2세트도 가져갑니다. 박경민, 황승빈, 허수봉. 10대7. 네트 맞고 살렸어요. 넘어가는 볼 다이렉트 킬. 리시브 잘 됐어요. 중앙호의 공격. 레오입니다.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한 서브로 리시브 라인을 흔듭니다. 중앙 공격. 박경민, 황승빈, 레오 득점. 완벽하게 경기를 풀었다고 저희가 중계를 했는데 네. 그 경기보다 오늘 경기가 더욱더 완벽하게 지금 경기를 하고 있어요. 중앙 석공 블로킹. 최민호. 박진우의 코스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트를 스치면서 신펑이 받고 최민호
성공이에요. 지금 득점이 나긴 했지만 송명호 선수가 볼을 잡아줬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박경민 오른쪽 심펑 23대 16. 레오 이민영 뒤쪽 속공 수비 됐고 알리 블로킹 25대 18 세트 스코어 3대 0. 현대캐피탈의 연승 후반기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자. 우리카드를 상대로 11연 3대0 셧아웃 승리로 11연승을 완성하는 선두 현대캐피탈입니다. 60%의 팀 공격 성공률과 함께 블로킹, 서브, 범실 관리까지 모든 면에서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레오 선수는 역대 최초 450 서브를 달성하며 승리의 기쁨을 더했습니다. 현대캐피탈이 12연승으로 리그에서 가장 먼저 승점 50점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이 경기 들여다보면 역시나 이 삼각편대의 활약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그중에서도 박주미 기자는 이 리베로 박경민 선수에게 조금 더 눈길이 가셨다고요. 현대캐피탈이 잘하는 공격 삼각편대 공격 너무 좋았고요. 네. 세터도 안정적으로 볼을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는 박경민 리베로의 디그가 정말 결정적인 활약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장면부터 먼저 보실까요? 특히 1세트부터 이제 이 박경민 선수의 디그 실력이 빛났는데요. 1세트 이제 현대캐피탈의 15득점을 만드는 이 장면이 좀 전에 지금 나오죠. 네. 박경민 선수가 어려운데도 디그 해냈고요. 1세트에 또 한 번 결정적인 장면을 만든 게 이 장면입니다. 23득점째 허수봉 선수의 공격을 성공시킨 밑받침된 박경민 선수의 드리블. 2세트에도 9점을 만든 최민호 선수 득점 뒤엔 또 이렇게 박경민 선수가 있었고요. 디그 성공률이 이 경기에서 92%, 1세트에는 100%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디그에서도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 동료들이 받쳐주니까 레오 선수를 비롯해서 허수봉 선수, 심펑 선수 이 공격 삼각편대가 정말 편하고 너무 믿음직하게 든든하게 공격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블랑 감독이 오고 나서는 블랑 감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팀 플레이에서 이 연결 부분이라고 해요. 네. 수비에서 공격으로 이어지는 연결, 그리고 이제 서브에서도 시작하지만 다시 상대에게 블로킹을 맞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살려내는지 이런 연결 부분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이 연결 부분에 고리가 된 박경민 리베로가 너무 매끄럽게 연결을 잘해줬고 그래서 공격 삼각편대가 활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박경민 리베로가 이 존재감을 보이기 시작하면 사실 올 시즌 대한항공과의 맞대결, 1, 2위 맞대결에서 사실 대한항공이 그동안에는 리베로가 없어서 요헤이 선수가 네. 와서 이제 힘을 낼 거라고 모든 분들이 예상하는데 리베로에서 진검승부를 펼칠 수 있거든요. 박경민 선수가 지금 리시브 1위, 디그 1위니까 1위답게 활약해 주어서 현대캐피탈의 연승 행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네, 일단 공을 살려 놓으면 어떻게든 플레이는 이어지게 되어 있고 또 현대캐피탈의 올 시즌 공격력이 워낙에 강력한 만큼 그 힘은 더 배가 되겠죠. 박경민 선수의 활약 역시도 빼놓을 수 없었던 현대캐피탈의 경기였습니다. 덕분에 또 연승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됐는데요. 선두 질주를 이어갑니다. 남자부 현재 순위 확인하겠습니다. 11연승의 현대캐피탈입니다. 7경기 연속 승점 석점을 올리면서 승점 52점, 독보적인 선두 질주를 이어갑니다. 반면 치열한 중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4위 우리카드는 한 세트도 따내지 못하면서 승점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경기가 펼쳐질까요? 레오의 서브로 오늘 경기를 시작합니다. 1세트 출발! 서브 득점! 레오! 자, 레오 선수가 시작과 함께 서브를 만들어내는데 자, 레오가 그 마음의 어떤 마음가짐을 좀 기억했던 것 같고 이광훈 심판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경기를 전망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들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여자부는 후반기 첫 승을 바라보는 흥국생명과 한국도로공사가 만나게 됩니다. 이 경기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결과는 흥국생명의 우세였습니다. 흥국생명의 예상 승리 확률은 66.7%, 한국도로공사의 예상 승리 확률은 33.3%였습니다.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게 됐는데요. 김유리 해설위원이 나오면 그래도 워낙에 좀 직설적이니까 솔직한 마음이 궁금합니다. 어느 팀 뽑았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후반기 들어서 네. 하위권에 있는 팀들이 좀 살아나면서 경기가 좀 재밌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선택이 좀 쉽지는 않았는데 그렇죠. 저는 흥국생명을 선택했습니다. 네.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정윤주 선수 때문인데 요즘 너무 잘하고 있고 네. 또 한 경기 한 경기 지날수록 실력이 늘고 있잖아요. 또 지난 경기 팀 내 최고 21득점에 45%의 공격 성공률을 좀 만들어내는 걸 보고 저는 김연경, 정윤주 쌍포라는 말을 써도 좀 충분한 실력이라고 생각을 했고 물론 리시브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하겠지만 그건 또 많은 연습을 통해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또 앞으로 또 충분히 잘할 거라 생각을 하고 또 지난 경기 데뷔전을 치른 좀 일시 대체 외국인 선수죠. 마테이코 선수에 대해서는 좀 아직 평가하기가 좀 이르지 않나 네. 좀 판단이 되고 물론 정을 좀 마친다면 팀에 큰 힘이 될 것 같고 또 승패하는 별개로 좀 흥국생명과 한국도로공사의 그 서브 범실이 좀 많다는 걸 추가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서브 범실이 많으면 좀 뭘 해보지도 못하고 상대에게 점수를 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우리의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없고 또 어렵게 따온 점수를 좀 그냥 쉽게 주는 건 좀 너무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선수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좀 더 잘 이어갈 수 있게 그냥 주는 점수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두 팀 나란히 이 4라운드 첫 경기에서 풀세트 접전 끝에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어느 팀이 또 후반기 첫 승을 신고하게 될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자부 경기 전망해 보겠습니다. 나란히 연패 탈출을 바라보는 OK저축은행과 삼성화재의 경기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합니다. 남자부 결과는 만장일치였습니다. 스팸 전원 삼성화재가 OK저축은행을 상대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또 후반기 들어서 더 치열한 접전을 펼치는 만큼 우리 스팸들의 이 의견이 조금씩은 엇갈리게 되는데 만장일치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네요. 박주미 기자, 삼성화재를 뽑으셨네요. 네. 삼성화재 승리 예측 네. 원인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삼성화재가 올 시즌 OK저축은행을 상대로 모두 이겼습니다. 게다가 한 세트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위닝 멘탈리티라고 그러죠. 이런 자신감이 든든하기 때문에 삼성화재가 이길 것이다. 제가 예측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삼성화재가 리시브가 최하위거든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OK저축은행의 서브가 약하니까 OK저축은행만 만나면 리시브가 굉장히 안정화되면서 공격이 또 성공률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삼성화재의 팀별 리시브 효율 기록을 보니까 OK저축은행을 상대로 34%로 가장 높았고 공격 성공률도 56%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데이터도 그렇고 지난 전적도 그렇고 삼성화재의 승리를 예측할 수밖에 없는데 게다가 막심이라는 선수가 또 이 팀에 합류하잖아요. 네. 합류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든든한 힘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막심 선수가 지금까지 다른 팀이었지만 물론 올 시즌에 보여준 그 막강한 화력이 있기 때문에 막심 선수가 이제 10일 오전에 와서 팀에 합류해서 선수단 미팅하고 이제 훈련 손발도 좀 맞춰봤을 거고 네. 이 경기에서 출격 대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 뉴스만으로도 삼성화재에게는 힘이 되기 때문에 삼성화재가 이기지 않을까 예측했습니다. 이렇게 막심 선수가 새로운 유니폼이죠. 삼성화재 유니폼을 입고 나서게 되는 첫 경기 저희 KBS 스포츠가 가장 먼저 공개하게 됩니다. 토요일 남자부 경기 저희가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리는데요. 오후 1시 50분부터 OK저축은행과 삼성화재의 남자부 경기를 신승준 캐스터와 박철우 해설위원이 전해드립니다. 배구팬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토요일 남녀부 경기가 모두 끝난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